은퇴부동산연구소의 노초로 소장입니다. 그 전까지 약간 제가 방송할 때 말을 듣기가 조금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설치를 했거든요. 좀 선명하게 들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회 초년생들, 특히 신혼부부, 이 사회 초년생들의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 한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또는 사회 초년생들의 내 집 마련 어떤 열정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한 5가지 점을 유의하시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눈을 좀 떠야 되거든요. 눈을 떠야 하니까 첫 번째, 익숙한 곳과 과감하게 이별하라 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의 나이인데요. 제가 부동산을 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한 지는. 근데 그 이전에 잠깐 다른 일을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반창이라든지 동창회 이런 걸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친구들 여전히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서대문구에서 29년 동안 살았어요. 학창 시절, 대학교 결혼하기 전까지. 근데 그때부터 초등학교부터 그 서대문구 또는 은평구에 지금 46년 동안 거주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부동산은 생물처럼 변화를 하는데 한 지역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 감각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을 원하시면 젊었을 때, 사회 초년생일 때 또는 신혼부부일 때 이사를 자주 다니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살던 익숙한 동네를 과감하게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익숙해서 좋은 것과 진짜 부동산 측면에서 좋은 것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한 곳에 너무 오래 살다 보면 그것이 재테크적 측면에서도 좋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돼서 임장을 하거나 고객들이랑 어느 현장을 갔을 때 제일 처음에 가는 현장이 제일 오래 걸린다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도보 10분 거리도 5분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우리 스스로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곳과의 과감한 이별을 하시기를 첫 번째 주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종잣돈이 들어갑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아파트 중위 가격이 아마 5억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5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주는 다양한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해서 전세나 월세부터 아마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에 사는데 무슨 재테크냐 하시겠지만요.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본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지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유망하다는 지역, 그 지역 전세 살 때부터 관심 지역에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지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게 뭐냐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에서 우리 대배우라고 하는 이시연 회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동작구에서 원룸, 투룸인가요? 살았는데 그분이 청약을 어디다 했냐면 흑성 뉴타운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잖아요. 그분이 아마 부동산 재테크에 막 굉장히 알아보고 투자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살던 집이 동작구라는 곳이 매우 주요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동작구에 청약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청약 통장을 써서 당첨을 하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 노원구면 노원구, 용산구면 용산구, 그 다음에 목동 인근이면 양천구, 이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처음부터 내가 내 집 마련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살더라도 그 인근에서 살고,
그래서 지역에 대한 정보를 그 주말마다 체득을 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살고자 하는 주택,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것을 계속 눈으로 시야로 들어오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청약을 통하든 아니면 기존 주택을 구축을 사든 그런 목표 설정에 한결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무주택도 혜택이다. 제대로 된 주택을 구입하라. 이렇게 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그 17년 동안 부동산 업계에서 일했고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도 겸업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고객들을 이제 사회초년생이든 신혼부부든 와서 보면 본인들이 살기 편하다고 해서 빌라 분양을 덜컥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빌라는 유주택자들이, 집이 있는 분들이 세를 놓거나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사시는 거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전역에서 월세 수익이 괜찮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들에게 주거복지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무주택 기간, 특히 청약할 때, 청약가점 산정할 때 무주택 기간이 차지하는 배점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즘에 또 빌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짓거든요. 예전보다는 상당히 잘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구경하다가 한 3억대 또는 2억대 후반에 주택을 덜컥 분양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여전히 아직도 서울 전역에 있는 빌라들이 차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을 통해서 오랫동안 청약 통장을 부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수가 있기 때문에 1순위 청약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점, 만약에 매각한 이후에는 무주택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청약에 있어서 매우 불이익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새로운 주택에 전세 사는 건 괜찮습니다. 전세 살면서 새 주택에서 편하게 사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덜컥 분양을 받거나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제대로 된 집을, 내 집 마련을 해야지 후회가 없고요. 서울 전역에 편리하다고 뭔가 새 주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빌라 분양 이런 것들을 덜컥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혼부부 특히 또는 처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주택 청약 제도를 통해서 분양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청약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청약 제도를 이용해서 100%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접근하시면 가장 큰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신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물량들은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그 도시 예를 들어 그 공공주택, 공공택지의 분양을 받으려면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라고 할게요. 그분들 기준으로 648만 원 정도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영에 받으려면은 700만 원 정도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직장이 좋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 소득 기준이 넘치기 때문에 특공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또 서울 전역에 인기적인 청약을 하려치면 분양가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런 종잣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9억 초과 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아예 불가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득 기준을 명확히 살펴서 그 소득 기준 이하가 되면 반드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서울 전역에 인기지역이 많지만 그것보다는, 서울 지역 인기지역보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이 났을 3기 신도시를 목표로 해서 청약 전력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점에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득 기준이 너무 높아서 청약을 통해서 신혼부부 특공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은 과감하게 청약에 올인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은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서 특별 공급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서울 전역의 유망지역을 찍고요. 그 중에서 나오는 그 중에 속하는 지역 중에 구축, 한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100%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건 뭐냐면 재건축 단계에 있는 아파트를 사거나 또는 재개발 진행 중인 조합원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위에 분양할 때 조합원 분양을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유망 지역에 20년 이상 된 20평대 아파트를 공략하는 방법, 또는 재건축 재개발 호재 요인을 안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전략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돈의 여유도 있고 직장도 좋고, 그런 분들은 차일피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의 재테크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을 살다 보면 집을 살 기회가 적어도 저희가 볼 때는 3번 이상 있다라고 봅니다. 30대 중반에 한 번 있고 40대, 그다음 60대 지나서 이렇게 최소한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다섯 번째,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 적어도 3번의 매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기지역, 아무리 유망지역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공덕동 같은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공덕동이 아무리 살기 좋고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30평대가 15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다음 20평대도 12억, 13억을 한단 말이죠. 그런 지역부터 타겟을 해서 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다섯 번째 얘기하는 것은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 한 것처럼 최근에 뭐 미사 신도시라든지, 그러니까 많이 가격이 올랐던 지역들, 그 다음에 다산 신도시 이런 데 가보면 지금도 아직 지하철이 개통이 되지 않아서 오고 가는 교통편은 불편합니다. 그래 좀 있으면 다 지하철이 개통하게 됩니다. 향후에 나올 3기 신도시 역시도 정부에서는 최대한 교통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점을 해소해 가면서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미 성숙되어 있는 도시에 비해서 많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죠. 첫 청약 전략 또는 첫 내 집 마련 전략을 할 때 다소 불편은 하지만 확실한 계획 도시, 이런 곳에 가서 처음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 거기로부터는 반드시 어떤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가 있고, 불편해요. 좀 더 부지런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곳을 매입을 하든 청약을 받든 좀 외곽지역, 택지개발지구, 인기지역, 수도권 외곽 중에 그런 인기지역들의 청약을 받거나 기존의 집을 분양권을 주고 사거나, 그렇게 하면 처음에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낸 만큼 어떤 기대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도권 외곽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인서울 안으로 들어오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젊은 분들 또는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 전략 5가지, 또는 부동산 재테크 어떤 포인트 5가지. 첫 번째, 익숙한 곳과는 과감히 이별한다. 원래 살던 곳은 익숙해서 편한 곳이지 결코 재테크적 측면에서 미래와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관심 있는 지역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야 목표 설정이 됩니다. 관심 있는 지역은 전세부터 시작한다. 세 번째, 무주택도 혜택이다. 반드시 제대로 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여러분들, 제대로 된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청약 제도를 100% 활용하되 수익이 높은 부부들은 청약에 올인하지 말고 구축, 20년 이상의 구축 아파트나 재개발과 재건축 진행 중인 단지에 접근하라. 다섯 번째,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유망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유망 택지개발 지역에 있는 주택을 공략하시고 거기로부터 차익을 기대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인프라가 적게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하지만 불편을 감수한 만큼 정확하게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